사파동 주택 밀집 지역과 창원지방법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파 복합 공영 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경남 최대 중심 상업지구인 상남동 또한 주차 문제로 고통이 극심합니다. 해당 지역은 2007년부터 CUG를 활용해왔으나 주차 공간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차 문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파 대방동 공영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 시간 확대입니다. 둘째, 주민들을 위한 주차비 감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상남동 공영주차 빌딩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상남동에는 공영주차장 수요가 높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이 이번 6월 말로 확정이 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침체, 지역민 해탈감 등 후폭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 TF팀을 꾸려 대책회의, 상담 창구 개설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원론적 대책뿐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던 회원은 물론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를 해오던 문화예술단체들은 접근성을 갖춘 문화공간을 잃게 되어 매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화점 폐점을 계기로 괴함 김주석 선생의 기능관 이전과 수당고 확보에 시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철거가 제때 이루어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면 다행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심의 흙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은 체육시설의 유지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시설 운영 부담이 늘었습니다. 한 테니스장에서 전기요금으로 월 평균 1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며 이 중 절반을 동호인들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월 회비가 많아지게 되면 지역 내 동호회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수많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원시는 2024년 청년 인구 2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및 지역자의 감소로 이어져 인력난에 허덕이지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지역 매력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도 창원광장 인근 거리를 활성화하고 축제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청년 문화 행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원 NC파크의 M팍 포차와 연계해 청년들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부자인 남하의 성규지사와 노산 이현상 선생을 기억하는 기념관 하나 없는 우리 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하의 성규지사는 마산 지방 개화기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였습니다. 마산 최초의 교회인 마산교회를 세웠고 1908년 최초의 정규학교인 창신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만든 민족교육자였습니다. 노산 이현상 선생은 남하의 선교지사의 둘째 아들로 일제강점기 기간 내내 민족 고유의 정서를 대변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왔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의 교과도 작사하였습니다. 현재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국가 소유 시설 등을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한다면 독립운동에 대한 현충 사업과 노산 문학을 기리는 파업이 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도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곳과 소화기조차 부재인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 ESS 화재는 현상으로는 단순 화재이지만 독성, 화재, 폭발성 등 특수 화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초기 진압 장비 구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
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진압용품의 저가화와 고효율화를 기대합니다. 우선 김종영 선생은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적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던 분이십니다. 의 창고에는 생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며 기념관 조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이름이 빠졌고 서울 김종영 미술관 측에서 작품과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콘텐츠마저 빠진 상태로 미술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 발자취를 찾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지역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전국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에는 4,741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활동 보조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설에 대한 추가 설립과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멈추고 함께 살아가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중심 상업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의창구는 약 21만 6,546평방미터, 성산구는 약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마산 하포구, 마산 해운구, 진해구는 중심 상업지역이 전무합니다. 특히 마산 해양 신도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는 어떠합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비교입니다. 법령상에는 1,300%인데 창원시 도시계획의 일반 상업지역은 1,000%로 되어 있고요. 주상복합이나 오브제테를 하는 경우는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도 지역에 맞게끔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도 14호선이 시내 중심을 통과함에 따라 수십 년간 상습 지정체 발생 구간입니다. 교통량 분산 및 마산 창원 도심지 연결을 위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는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들었습니다. 혼청 내에 주차 문제, 사무공간 문제, 청사의 노후 문제로 정축 사업비로 86억 원이 들었고요. 총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지만은 청사의 사무공간은 여전히 열악하고 의회 의사당의 노후화로 별관 등의 이용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실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운영자는 번영회였고 2019년도 상인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위탁이 변경이 됐고 이 과정에서 번영회에서 주차권을 판매를 했는데 정확한 수량하고 금액이 파악되지 않고 상인회한테 이제 이관이 된 거죠. 지금 위탁 운영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보고받고 승인 통보를 잘했어요. 2022년, 23년은 정선 보고는 받았어요. 근데 승인 통보는 안 했어요. 통보 여부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와 해지 후 1차 개인 위탁 시에는 예정가 9,750만 원이었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 입찰가로 입찰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인회는 최초 협약 시 2019년 최초 협약 시에 운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차 관련 5,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출했고 당시에 경제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두 차례 위탁 운영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공영 주차장 무인화, 개인 입찰자가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협약서에 보면 주차 관리원을 고용하게 돼 있어요. 입찰 공고문과 협약서 14조 행위 제한, 나항에
통행로를 폐쇄하는 행위하고 18조 주차관리원의 근무 1항 충분한 주차관리원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협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고객 만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관리 방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진해 그 관련된 프로젝트는 꼭 성공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용기 수거 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모 사업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시민 참여 유도 및 다해용기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공모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해당 공모 사업에는 여러 행정 절차의 잘못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 사업을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자 마련 의무, 토지에 대한 대부 계약 성립점인데 해당 토지를 사업지로 인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부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전부 공적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방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지방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명백히 자부담 의무 준수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보조금 사업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자 비자격 문제. 둘째, 보조금 사업 부지 미확보 문제. 셋째, 불법 건축 행위 문제. 넷째, 공적 자금을 통하여 자부담을 확보한 문제. 그럼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연간 14억 15억이 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규칙 제26조 2에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자격 또한 엄중하게 따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원시에 엔진 동력 전달 계통의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관 연구기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에 우리가 좋은 어떤 시책들을 마련하는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많은 논란 속에서 SBRT를 준공하고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채택을 했던 거예요. 개통 이후에 이용률 변화가 좀 있습니까? 개선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2단계 공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분석해서 2단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공영자전거만 있으면 쉽게 목적지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의 숫자도 좀 늘리고 이용하는 플랫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3년부터 SBRT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와이어 메시감이 시공됐다거나 차선 도색이 잘못되었거나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시공사의 자질 문제, 공사 기간의 촉박함, 기능 인력이 부족, 적정 공사비 문제들도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공사 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한 군데 모읍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더 강화한다면 부실 공사는 상당 부분 없으리라 합니다. 우리 시에도 31m의 철탑을 4개나 세우고 그 용광로처럼 샘물을 끓여대던 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국가산단에 당당히 입성한 업체이며 21년 우리 시와 투자 협약서까지 적어 나눈 유망 업체였습니다. 국가적인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 특혜도 있습니다. 지난 22년 12월 성산구 구원림공원 내에 154K 철탑과 널브러진 전선을 보았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정리되지 않은 선과 살짝 기울기까지 한 철탑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압 전선을 널브러 놓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유 고객사가 A업체라고 드러나자 한전에서 자료 증명을 해주었거든요. 그제서야 치우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산림농정과의 행정으로 또 다른 소유주가 나타납니다. 소유주 따지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답답해서 더 기울지 않게 안전지지라도 해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6월 20일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은 회사인데 시 행정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 행정을 방해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번 조치를 할 거거든요. 특례시에서 우리가 발급해주는 투자협약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셔서 시의 도움을 받았으면 시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14년 동안 축제 명칭에서 사용되어 왔던 가고파라는 단어가 2019년 축제부터 단어가 빠지고 삭제되고 마산 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채 축제가 개최되어 온 데 대해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건의하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은 실직자 대책뿐만이 아니라 향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제가 5분 발언 때 했는데 날이 다가오니까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서운함이 정말 많이 큽니다. 굉장히 찹찹한 그런 심정입니다. 향후 그 건물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내에 항일투사 계암 김주서 선생 수작 40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작품을 보관할 환경이 못 되고 작품도 곰팡이가 슬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내에 수당고를 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말 희박합니다. 우리 시의 그 문화예술 자산과 문화예술에 대한 수당고 확보 도움을 정말 요청하고 싶습니다.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빈 건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나 기상청 건물 또 해양유리공원 안에 민주주의 전당이 곧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런 공간들을 김주소 선생님 그 수장과 전시관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실무적으로 또 서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맡고 있던 보육 업무도 관할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실시를 앞두고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해서 효율적인 유보통합 정책 방안과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